들어가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안에 마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묘꽃이. 제가 마이크는 쓰지 않고 하니까 여기 이거 하목적입니다. 우선 둘러보시고. 이제 이야기. 능양군 인조가 이제 능양군으로 있을 때 왕이 되기 전에 여기에 잠깐 들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세워진 시기는요, 그 조선시대 중기에 이제 임진왜란, 하목당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큰 주거지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아야 되겠나 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이제 그 낙포 이종문 선생께서 이 하나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댁에 뭐 격정사가 일어나서 이제 이댁에 이제 자손께서 이제 뭐 관직의 높이 등용이 되고 그러면서 큰 경사로 낳게 되었는데 그 낙포 이종문 선생의 아드님 되시는 분이 이제 조전에 갔다가 우연히 이제 인조가 돼요. 그 문양군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아마 그 문양군께서 인조인들께서 이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알아보고 아드님을 알아보고 그래 그때 업무하고 풍류를 즐기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조인분께서 이제 하목당이라고 당목까지 내리고 나니까 막 춥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걸려있는 시문들이 쪽에 있는 네 군데의 지점을 수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록에 살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마가 짧으면 비 오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신발 다 내리고 그죠? 뭐 그런 굉장히 생활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그 구현이라는 게 뭔가 이미 어떤 설명을 해놨는데 또 다른 설명을 첨언을 한다는 뜻의 구현이 바로 여기서 나왔고요. 더석가래라 그래서 원래 이제 동그란 기둥이 있는 게 원래 기둥이고요. 예, 올 호참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모지게 기둥이 좀 더 붙어 있는 것이 이제 뭐 겹참하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연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무 데서나 달 수는 없고요. 왕족이라든지 궁궐이라든지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이 달 수 있는 것이고 민가의 집에서는 이게 이제 달 수 없게끔 금지된 것인데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뭐 마루를 이렇게 가로로 길게 해서 그 사이사이에 얇은 널빤지를 끼워서 우물 마루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 뭔가 이제 뭔가 있었던 흙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창덕궁 낙선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창덕궁 낙선제 가보면 이제 무마루라 그래서 이제 누각처럼 생겼는 그런 마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습기를 피하게 공중으로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무마루라 그래서 누각처럼 생긴 마루가 여기 하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이제 팻마루라 그래서 이 마루가 이제 여기가 이제 건물을 바치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인데 이 기둥 안에서 방과 방 사이에 있는 걸 이제 대청마루라고 하고요. 기둥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쪽마루라고 합니다. 쪽마루와 이제 팻마루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여기도 보면은 이 흔적을 보건데 아마 옛날에는 쪽마루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방에 기거를 하시던 분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학자세요, 그죠? 근데 학자께서 여기 대청에 나오려고 하는데 막 신발을 벗고 뜰에 내려와서 일로 가면 너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과 이제 이 대청마루를 연결해주는 통로로서 쪽마루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는 추측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이 하목당에서 이제 하목점으로 규모가 줄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쪽에 무마루도 있었고 쪽마루도 있었고 그런 아주 뭐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얘기할 때 또 빠질 수 없는 게 방구매기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방구매기가 뭔가 그 보통 기와집 보면은 수녀의 네 끝이 보면 지붕의 네 끝이 이렇게 날렵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하늘로 약간 피어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날렵하고 이제 멋있게 보이는데 이 집은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여자들 한복에 이렇게 여기 보실 때 섬에 보실 때 그죠? 동그란 그것처럼 이제 표가지처럼 여기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방구매기 기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일반 기관집은 이렇게 날렵하게 날아가는 합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집은 오히려 수수하게 이렇게 처가지붕을 닮아서 이렇게 처마가 이렇게 둥그렇게 학이 날개를 접고 내려가 있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뭐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은 아마 이제 그 이 주인 되시는 분의 성품이 굉장히 겸손하셔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조용하게 머무르면서 뭐 웅장하게 사람을 압도하기보다는 겸손하고 조용하게 이렇게 뭐 살아가는 그런 철학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방구매기 기법이라는 처가지붕처럼 생긴 이런 둥글게 배가 나온 이런 양식을 사용했을 거라고 저희는 그냥 짐작을 해봅니다. 방구매기 기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더울 때는 완전히 끝을 들어서 천장에다 매달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차느라 보면 없는데 이렇게 새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걸 수 있는 장치가 예전에는 이제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리죠? 들어 열개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도 열리고 천장으로 버쩍 들어 올 수도 있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들어 열개문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얘기 보면은 이제 뭐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건축 용어가 있는데요. 뭐 광창이라든지 중국의 그 유명한 문인 중에 왕발의 등왕각서라는 쪽에 보면은 이제 지는 노을에 기러기 아름답게 날고 뭐 이런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앞이 낙동강인데요. 지금은 이제 기후온난화로 이제 수량이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여기가 훨씬 더 낙동강 물이 많이 흘렀고 여기가 모래사장이 끝도 없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의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하는데요. 여기 연못이 보면은 예전에는 여기에 물이 차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자꾸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는데 제가 송해공원에서 일하면서 보니까요. 송해공원 옆에 이제 그 생태 저수지를 만들어놨는데 이쪽에 송해공원에 물이 자꾸 빠지니까 수심이 낮아지니까 여기에 이제 생태 연못에 있는 물이 자꾸 빠져서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여기 연못에 물이 안 채워지는 이유가 이제 옛날에 그때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낙동강의 수량이 풍부하고 이 앞에 이제 다른 건물도 꺼였을 적에 이제 수량이 풍부하니까 이제 물의 압력 때문에 여기 연못이 유지가 되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렇다고 합니다. 이 벼룩나무 자주 보시게 되는데 이제 여기도 사당 가는 길에 이제 벼룩나무가 400년인가요? 500년인가요? 굉장히 오래됐다고 벼룩나무는 사루스베리, 별명을 이제 뭐 미끄럼나무로 하기도 하고 부끄럼나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세히 보면 껍질이 없어요, 그죠? 껍질이 없어서 이제 원숭이가 올라가려고 해도 미끄러워서 떨어진다고 미끄럼나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껍질이 없어서 안이 보이기 때문에 선비는 이제 이 벼룩나무와 같이 안과 밖이 청렴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이 벼룩나무가 서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아까 예전에는 여기에 지는 낙조가 정말 아름다웠다고 하고요. 여기 벼룩나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오래돼서 열리가 된 것도 있고 되고 이런 좀 보기 드문 열리가 된 그런 이제 벼룩나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종가가 그 제일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다든지 그런 양식을 띠게 됩니다. 지금 단청 기술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옥마루가 하나 있지 않았겠나 하는데 신분이 높은 어르신께서 기거를 하시니까 시중을 들어줘야 될 집사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집사가 여기서 기다리면서 이제 모시기 위해서 기다리던 공간이 아니었겠나, 집무실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도 아마 옥마루가 있지 않았겠나 하고 그렇게 다들 추측을